무수한 별들이 노래하는 밤. 산에도 해처럼 밝은 달이 둥실 솟았다.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천문대엔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러 왔다. 달에는 옥토끼도 항아선녀도 없다. 인류가 가장 오래 보아왔고 직접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 달을 응시한다. 그냥 맨눈으로 볼 땐 매끈매끈해서 예쁜데 자세히 보면 너무 울퉁불퉁해서 못생겼어요. 지구와의 평균 거리 38만 5천 킬로미터. 지구를 도는 유일한 위성이자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은 치즈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졌다. 달에는 물도 공기도 없기에 운석 충돌로 인한 원형의 구덩이 크레이터가 선명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달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약 45억 년 전 화성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원시 지구에 부딪혔다. 지구의 자전축까지 흔들린 대충돌 후 무거운 입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뭉쳤고 나머지 가벼운 파편들은 약 100년 동안 지구 주변을 떠돌다 지구 궤도를 도는 달을 중심으로 뭉쳤다. 약 43억 년 전 달의 남극과 지름이 2,500km에 이르는 거대한 분지 에이트켄이 만들어졌다. 약 40억 년 전 커다란 행성들과의 충돌로 평탄하고 어두운 평지, 이른바 달의 바다가 생성됐다. 달의 바다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화산 활동이 일어나 기본적인 달의 지형을 갖춰갔다. 이후 약 10억 년 전까지 무수한 운석과의 충돌로 중소급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우산살처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현재의 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과 동시에 자전까지 병행하게 됐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모습, 앞면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무거운 쪽이 지구한테 딱 붙잡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전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이제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한 번 도는 그 주기 동안 자전도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은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초기의 지구와 달은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굉장히 빨리 돌던 지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달을 밀어낸 뒤 하루 한 번의 자전을 하게 됐다. 달 역시 점차 지구의 한 면을 붙들린 채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안정되었다. 이렇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5일, 즉 한 달이다. 육안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을 위성이 포착했다. 달의 뒷면은 우주의 상처, 크레이터들로 가득하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 그 존재와 형태를 드러낸다.
달은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하며 sak에서 망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바야흐로 한 달이다. 그렇게 달은 우리에게 왔다.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 해협. 바닷물이 거칠게 울며 돌아 울돌이라 불리는 이곳의 다른 이름은 울명자의 다리량자. 그 이름도 유명한 명량이다. 소용돌이 치는 저 바다 위를 걷다 보면 까마득해진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무서워요. 과연 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 네. 일본이랑 이세준 장군이랑 싸웠던 거. 항시 거북유람선을 만날 수 있는 명량의 고장에서는 매년 10월 초 정유재란 때 벌어진 명량 해전의 승전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명량 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승리로 손꼽힌다. 명량 대첩은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9월 16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름때죠. 보름달이 뜰 때 조리 현상은 강해지는데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수간만의 차도 커지고 조리도 빨라지는 거죠. 초속 6.5m, 세계를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드는 빠르고 거센 물살 앞에서는 동력선도 꼼짝없이 발이 묶인다. 옆으로 밀리거나 물에 휩쓸려 뒤로 떠밀리기 일수다. 이순신은 병목처럼 생긴 울돌목의 지형적 특징과 빠른 유속을 잘 알고 적들을 울돌목 깊숙이 유인했다. 지금이다. 배를 우편으로 돌려 항포를 발사하라. 계획은 명중했다. 조수차가 극대화되는 보름에 이루어진 지원제. 앞에 배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외선끼리 서로 부딪히며 물살에 휩쓸렸다. 그때 당시에도 물살이 빠른 시기하고 멈췄을 시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멈췄을 시기를 정조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들물과 썰물이 잠시 맞닥뜨려서 들물이 썰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순간 그야말로 정조기의 거대한 소용돌이까지 계산한 전략이었다. 달의 힘을 빌려온 이순신의 지략은 조선의 역사를 바꾼 전설이 되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 해협의 지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울돌목 지형에서 나타나는 조리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 더 극대화되는지도 간파했던 거죠. 아름다운 한려 수도를 넉넉히 품은 경남 통영.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들어선 동네 정량동이다. 이곳에선 해마다 한두 번씩 일어나는 자연현상 때문에 지자체의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조기가 한 달에 한 사리가 2번 옵니다. 사이클이 2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름 단위로 2번 오는데 오늘이
올해 들어서 관측시로서는 최고의 대조기 수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295cm 되겠습니다. 매달 보름과 금음때 조수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사리가 일어난다. 특히 큰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역류해 도심이 물바다가 된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도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통행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화를 들고 다니는 건 다반사. 내가 볼일 보러 갔는데 물이 들면 요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영업시간 되면은 주차 공간 요 못 들어가고 정리하고 있지. 이런 장사도 안 되고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볼게요. 우리 삶도 때로는 달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면 바닷물의 수위가 왜 이토록 높아지는 것일까? 음력 7월 15일 백중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돌던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서게 된다. 이때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기조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썰물과 밀물차는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달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백중사리일 때 바닷물의 수위는 최대 80cm까지 높아진다. 인천 소래포구도 백중사리를 피해갈 수 없다. 어시장 1번지는 한창 꽃게 대목이다. 시장 내 상인 및 소래포구를 찾으신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이로 현재 시간부터 5시 40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나가시기 마시기 바라며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들이차기 전에 짐을 옮기느라 분주해진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세요? 이거 여기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저쪽 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육지 쪽은. 그러니까 그쪽에 안전한 데다 갖다 놓고 이제 나중에 또 갖고 들어와야죠. 비난 가는 거야 비난. 미안합니다. 자 어렵게 비난 가네요. 힘들게. 자 가세요. 죄송합니다. 소래포구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7월 백중사리에 오리다리 부러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 물살은 빠르고 거세다. 장화는 물론 비닐봉지 신발까지 모처럼 구경거리에 관광객들은 신났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말을 듣지 않는 애물단지는 결국 미는 수밖에 없다. 조수간만에 차가 제일 센 대한민국에서 인천은 1년에 한 2, 3일은 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의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거는 물이 역류하는 높이 이상에 다 돼 있고요. 물에 잠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다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과 바다가 가져다준 때 아닌 해프닝. 덕분에 잠시 장사를 접고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물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저기는 없고 피해는 없는 물이니까 꽃게철이니까 그리고
새우철이고 제일 바쁜 절인데 지금 참 여유롭게 앉아보네요. 어깨가 쭉 늘어져지. 이렇게 인천 소래포구 사람들은 달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리고 유엔군 함선 261척이 참가한 상륙작전이 예정대로 진척돼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인천 상륙작전.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에 어떻게 대규모 함대가 상륙할 수 있었을까? 실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작전은 백중사리와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사리가 나타나서 만조와 간조가 클 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조 때는 2-3시간 정도밖에 상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사리 때가 되면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유리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함대의 기습적인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최대의 서해 갯벌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적들의 허를 찌르는 계략이었다. 27일 아침 한국 해병용사들이 중앙청에 달의 힘을 이용한 신의 한수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전쟁사를 새로이 썼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그것까지도 간파를 하고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작전을 감행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역발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죠.